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가을 저녁, 은경은 우산을 잊은 채로 교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날의 비명이 메아리쳤다. 얘야, 이 변태 새끼. 왜 나한테부터? 동아리 룸에서 들려온 조민준의 고함 소리. 은경은 문득 그 순간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은미를 구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은미의 눈물 흘리는 얼굴이 그날 이후로 은경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대학 1학년 봄, 은경은 서울대 문과 캠퍼스에 들어섰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란 그녀는 항상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 속에 숨겨진 외로움이 있었다. 집안은 평범한 중산층,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 은경아, 내가 행복하면 돼. 라는 어머니의 말은 늘 위로가 되었지만 은경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있었다. 그녀는 책을 사랑했고 카페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즐겼다. 그날 문학동아리 모집 포스터를 보고 들어간 방에서 은미를 처음 봤다. 은미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페이지 끝을 어루만지는 모습이 은경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안녕, 나 은미야. 내 이름은. 은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조심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은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은경이야. 같이 시 쓰자. 동아리 생활이 시작되면서 둘은 가까워졌다. 은미는 부산에서 올라온 시골 소녀였다. 엄마가 서울대 가면 인생이 바뀐다고 했어. 그런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은미의 말에 은경은 공감했다. 함께 홍대 거리를 걸으며 떡볶이를 먹고 한강변에서 산책하며 꿈을 이야기했다. 은미의 꿈은 작가가 되는 것, 그녀의 시는 바다처럼 깊고 바람처럼 자유로웠다. 은경은 그런 은미를 보며 처음으로 기사람과 함께라면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동아리 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은미가 여자애들 사이에서 너무 친근하게 행동한다는 거였다. 은미가 이상해. 나한테 손을 잡았어. 누군가의 속삭임이 은경의 귀에 들어왔다. 은경은 화가 났지만 입을 다물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상한 소문은 치명적이었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모든 게 무거웠다. 어느 날 저녁, 동아리 회식 후 은경은 은미를 집까지 데려다 주려 했지만 은미가 괜찮아, 혼자 갈게 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은미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제 조민준 선배가 나한테. 은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민준은 동아리 부회장, 잘생긴 미남으로 유명한 선배였다. 그는 은미를 따라가다 너 같은 애가 대학에 왜 왔어? 집에 가서 시집이나 가라고 모욕을 퍼부었다고 했다. 은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안해, 내가 같이 갔어야 했어. 그날부터 은미의 괴롭힘은 본격화되었다. 복도에서 속삭임, 메모에 적힌 변태라는 글씨. 은경은 은미를 지키려 애썼다. 은미야, 나랑 같이 다니자. 하지만 은미는 점점 고립되었다. 은경아, 나 때문에 너까지 이상한 소리 듣기 싫어. 은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경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비가 내리는 그날, 동아리 룸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조민준이 은미의 가방을 뒤집어시 노트를 바닥에 쏟아냈다. 이런 쓰레기 신았어. 내가 뭔데? 은미가 울면서 주저앉았고 은경은 앞으로 나섰다. 그만해. 은미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조민준의 친구들이 은경을 제지했다. 너도 은미 편 드는 거냐? 레즈비언 커플인가 봐. 그 말에 방 안이 얼어붙었다. 은경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은미에 대한 이 감정은 우정 이상이었다. 은미는 그 후로 동아리를 그만두려 했지만 은경이 붙잡았다. 함께 버티자. 나 없으면 안 돼. 둘은 캠퍼스 구석의 작은 벤치에서 밤을 새웠다. 은미가 은경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은경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밤, 별이 빛나는 서울 하늘 아래 은경의 마음에 불꽃이 피어났다. 하지만 그 불꽃은 곧 시련의 바람에 휘말릴 터였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자 은경과 은미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은경은 매일 은미를 기다리며 강의실 앞에서 서 있었다. 오늘은 뭐 먹을까? 명동에서 칼국수 어때? 은경의 밝은 미소에 은미의 얼굴이 펴졌다. 명동의 번화한 거리,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의 가을은 낙엽이 쌓인 길과 따뜻한 단풍으로 물들었고 그 속에서 둘의 대화는 끝이 없었다. 은미의 집안은 가난했다.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와 살았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대학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겨우. 엄마가 매일 울면서 보내주셨어. 은미의 고백에 은경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집은 반대로 안정적이었지만 부모님의 기대가 무거웠다. 은경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해. 우리 집안 대대로 그래. 어머니의 말은 은경을 옥죄었다. 하지만 은미와 함께할 때 그 압박은 사라졌다. 둘은 종종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는 그곳은 둘의 비밀 장소였다. 은경아, 저 불빛들 속에 우리도 하나일까? 은미가 물었다. 은경은 은미의 손을 꼭 쥐었다. 물론이야. 영원히 그 순간, 은경은 은미의 입술에 스치는 바람을 느끼며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이 감정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성 간의 사랑은 아직도 특별한 것이었다. 드라마에서조차 희미하게 다뤄지는 주제. 괴롭힘은 여전했다. 조민준의 무리는 은미의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거나 SNS에 익명으로 악플을 달았다. 은미는 레즈비언이야. 조심해. 은경은 분노로 떨었다. 어느 날 은경은 조민준을 찾아갔다. 은미를 왜 괴롭히는 거야? 내가 뭔데? 조민준은 비웃었다. 그냥 재미로. 너도 같이 놀아? 둘이 이상한 사이인가 봐. 은경은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다. 대신 그녀는 은미를 더 보호했다. 함께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하고 주말에는 인사동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겨울이 다가오자 크리스마스가 왔다. 서울의 거리는 조명으로 물들었고 은경은 은미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작은 목걸이, 은미의 시집에 영감을 받은 별 모양 펜던트. 이게 내 목소리 같아. 은미가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 명동 스케이트장에서 둘은 미끄러지듯 손을 잡고 돌았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은경아, 나 이런 행복 처음이야. 은미의 말에 은경은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 균열이 생겼다. 은미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다. 은미야, 친구들하고 지내는 건 좋지만 공부에 집중해. 남자친구는 없어. 어머니의 말에 은미는 고개를 저었다. 은경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어머니의 시선이 은경에게 머물렀다. 이 아이는 남자애처럼 생겼네. 은경은 웃으며 번니예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관에서 둘의 사랑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새해가 밝아오자 은경은 용기를 냈다. 한강공원에서 눈이 내리는 밤에. 은미야, 나 너를 사랑해. 우정 이상으로 은미의 눈이 커졌다. 나도. 은경아, 나도 그래. 둘은 포옹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 키스는 부드럽고 순수했다. 눈송이가 둘의 어깨에 내려앉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동아리 내에서 소문이 커지자 은경의 친구 하나가 은경을 찾아왔다. 은경아, 너 진짜 은미랑? 그건 이상해. 가족들 알면 어쩌려고. 은경은 사랑이 이상할 게 뭐 있어? 라고 반박했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텄다. 은미도 마찬가지였다. 은경아, 우리 정말 괜찮을까?
한국에서 이런 사랑이. 봄꽃이 피는 2학년, 둘의 사랑은 피어났지만 뿌리는 여전히 약했다. 은경은 은미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운명은 더 큰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름 방학이 다가오자 은경과 은미는 함께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도로. 비행기에서 은미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은경아, 제주 바다는 나의 고향 바다 같아. 자유로워. 제주의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 그곳에서 둘은 해변을 걸으며 키스를 나누었다.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 은경의 말에 은미가 웃었다. 그 여행은 둘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돌아온 서울에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 복고하자 괴롭힘이 에스컬레이트 되었다. 조민준의 무리가 은미의 사진을 합성해 레즈비언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유포했다. 캠퍼스 게시판에 붙은 그 사진을 본 은미는 화장실에서 울었다. 은경아, 나 학교 그만둘래. 은경은 안아주며 단돼.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하지만 은경 자신도 흔들렸다. 부모님께 전화가 왔다. 은경아, 요즘 소문이 돌던데? 이상한 친구랑 어울리지 마. 은경의 집안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안정된다고 믿었고 어머니는 드라마 속 로맨스를 이상으로 삼았다. 은경은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은경을 불러 은미라는 애 멀리 해라. 소문이 안 좋아 라고 했다. 은경은 엄마, 은미는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 와중에 은경에게 소개팅이 잡혔다. 가족 친구의 아들, 준호. 은경아, 한번 만나봐. 좋은 사람이라니까. 어머니의 압박에 은경은 마지못해 나갔다. 카페에서 준호는 매력적이었다. 은경씨, 문학 좋아해? 나도 책 읽어. 대화는 흘러갔지만 은경의 마음은 은미에게 있었다. 그날 밤 은미에게 솔직히 말했다. 소개팅 갔어. 하지만 너만 사랑해. 은미는 웃었지만 눈가에 그림자가 졌다. 은경아,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면 안 돼. 너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해. 그 말은 은경의 가슴을 찔렀다. 정상적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의 잣대처럼 느껴졌다. 전통적인 결혼, 자녀, 안정된 가정. 그 모든 게 은경을 옥죄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자 충돌이 일어났다. 문학 동아리 총회에서 조민준이 은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은미 씨, 내 시는 너무 감상적이지 않아? 현실을 직시해. 그건 은미의 성 정체성을 은폐한 공격이었다. 은경은 일어났다. 조 선배, 그만하세요. 은미의 시는 아름다워요. 당신의 편견이 문제예요. 방안이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 레즈비언들이라고 소리쳤고 은미는 도망쳤다. 은경은 은미를 쫓아 강당 뒤로 갔다.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말할게. 은미가 울었다. 은경아, 나 때문에. 너까지. 그날 둘은 처음으로 다퉜다. 왜 나를 보호하려 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은미의 외침에 은경은 너 없으면 나도 못 살아 라고 소리쳤다. 화해는 늦은 밤 기숙사에서. 은미가 은경의 방으로 몰래 왔다. 미안해. 나 무서웠어. 이 포옹 속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다툼은 균열을 키웠다. 은미는 점점 은경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했다. 은경아, 나 혼자서 괜찮아. 너는 내 길가. 은경은 불안했다. 동시에 준호로부터 연락이 왔다. 다시 만나자. 은경은 거절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만약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겨울이 깊어지자 은미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이 왔고 은경은 매일 약을 챙겨주었다. 은미야, 병원 가자. 함께 간 병원에서 의사가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라고 진단했다. 은경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더 잘 지켰어야 했어? 새해 전야.
남산타워에서 불꽃놀이를 보며 둘은 다시 맹세했다. 올해는 더 강해질게 하지만 운명은 은경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어머니가 준호랑 만나? 은미는 끊어라고 얼터메이텀을 줬다. 은경은 갈등했다. 사랑 vs 가족. 한국의 딜레마였다. 3학년 봄, 은경의 선택은 은미를 배신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아니, 배신이라기보다는 생존이었다. 어머니의 압박이 심해졌고 집안 모임에서 은경이 남자친구 생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은경은 준호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은미야, 잠시만. 가족 때문에 은미에게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 안정된 미래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은미는 알았다. SNS에서 준호와 은경의 사진을 봤다. 축하해, 은경아. 은미의 메시지는 차가웠다. 은경은 당황했다. 아니야, 그건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다. 은미는 연락을 끊었다. 캠퍼스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숙였다. 은경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다. 왜 이렇게 됐어? 조민준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은미는 홀로 버텼다. 사물함에 자살해라는 쪽지가 붙었고 은미는 밤새 울었다. 그녀의 시는 어두워졌다. 바람이 불어오는 바다. 그러나 파도는 나를 삼킬 뿐. 은경은 그 시를 읽고 후회했다. 내가 없어서. 여름, 은경은 준호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은미를 멀리했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은미가 나왔다. 제주도의 해변, 한강의 다리. 은경아, 왜 버렸어? 깨어나면 눈물이 흘렀다. 준호는 착했지만 그의 키스는 은미의 것과 달랐다. 은경아, 나 사랑해. 준호의 물음에 은경은 긍이라고 했지만 거짓이었다. 은미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동아리 멤버 하나가 은경에게 말했다. 은미가 요즘 이상해. 혼자 중얼중얼해. 은경은 은미의 기숙사를 찾아갔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은미야, 나 은경이야. 문 열어에 마침내 열린 문틈으로 은미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왜 왔어? 내 남자친구 기다리게 하지 마. 그 말에 은경은 무너졌다. 미안해, 은미야. 나 무서웠어. 가족, 사회, 모든 게. 은미는 차갑게 웃었다. 나도 알아. 한국에서 우리 같은 사랑은 불가능해. 너 잘했어. 하지만 그 눈빛은 상처로 물들어 있었다. 은경은 무릎 꿇고 울었다. 제발, 다시 시작하자. 은미는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은경은 준호와 헤어졌다. 미안해.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가족의 분노가 쏟아졌다. 은경아, 내가 미쳤어. 그런 애 때문에 아버지의 호통에 은경은 사랑이에요 라고 외쳤다. 집을 나와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가을, 은경은 은미를 다시 찾았다. 하지만 은미는 이미 떠나 있었다. 부산으로. 엄마가 부르셨어. 학교 휴학할게. 은미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은경은 기차역으로 달려갔지만 기차는 떠난 후였다. 플랫폼에 서서 울던 은경의 눈에 떨어지는 단풍잎이 보였다. 내 배신이 그녀를 망쳤어. 겨울이 왔을 때 은경은 부산으로 갔다. 은미의 집을 찾아냈다. 작은 마을, 바다 냄새가 나는 곳. 은미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은경 씨. 은미가. 요즘 안 좋아요. 은미는 방에 누워 있었다. 은경아, 왜 왔어? 이제 늦었어. 은미의 목소리는 약했다. 우울증이 심해져 입원 직전이었다. 은경은 매일 은미 곁을 지켰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은미는 천천히 마음을 열었다. 나도. 포기 못해. 바다를 보며 둘은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바다는 넓고 그 속에 둘의 상처가 녹아들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은미가 속삭였다. 은경아,
너 다시 배신하면 나 진짜 죽을 거야. 은경은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해. 부산에서의 시간은 치유의 시작이었다. 은경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은미의 치료비를 도왔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은미의 시를 떠올렸다. 바람이 불면 꽃이 피네. 은미의 새 시였다. 그녀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둘의 사랑도 되살아났다. 아침에 바닷가 산책, 저녁에 어머니의 집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은미의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했다. 은미야, 여자끼리. 그건 안 돼.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은경의 진심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다. 은경 씨, 은미를 잘 부탁해. 내가 있어서. 은미가 웃어. 한국의 어머니 사랑은 그런 식이었다. 조건 없이 포용하는 힘. 둘은 휴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4학년 졸업을 앞둔 가을. 은경은 은미에게 프로포즈처럼 말했다. 졸업 후 함께 살자. 작은 원룸에서 은미가 웃었다. 좋아. 하지만 사회가 용납할까?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 직장에서의 차별. 하지만 둘은 결의했다. 졸업식 날 캠퍼스에 벚꽃이 피었다. 은경과 은미는 손을 잡고 무대에 섰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입니다. 은경의 연설에 청중이 웅성거렸다. 조민주는 멀리서 이를 갈았지만 더 이상 해할 수 없었다. 시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LGBTQ 권리가 조금씩 꽃피우고 있었다. 졸업 후 둘은 이태원에 작은 집을 얻었다. 은경은 출판사에 들어갔고 은미는 프리랜서 작가로 데뷔했다. 은미의 첫 시집 바람의 속삭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시는 은경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인터뷰에서 은미가 말했다. 세상이 조금 놀랐지만 응원의 물결이 일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은경의 가족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이건 병이야 라고 했다. 은경은 아빠, 이게 제 행복이에요 라고 외쳤다. 다툼 끝에 가족은 문을 닫았다. 은미도 마찬가지. 마을에서 소문이 돌자 어머니가 은미야, 조심해라고 편지를 보냈다. 둘은 서로를 의지했다. 한강 다리에서 우리가 왜 사는지 잊지 마. 은경의 말에 은미가 고개 끄덕였다. 그 다리는 둘의 상징이 되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불꽃놀이처럼 사랑이 타올랐다. 겨울, 크리스마스에 둘은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의 눈 덮인 산 스키를 타며 웃고 온천에서 몸을 녹이며. 은경아, 내가 있어서 살아. 은미의 말에 은경은 키스했다. 순수한, 영원한 키스. 하지만 재회의 불꽃 속에 새로운 시련이 다가왔다. 은미의 시집 성공으로 미디어가 관심을 보였다. 레즈비언 작가의 사랑 이야기, 헤드라인에 은경의 이름이 실렸다. 혐오 댓글, 협박 메일. 너희 같은 애들은 사라져. 은경은 은미를 보호하려 했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미디어 스캔들은 폭풍처럼 몰아쳤다. 은미의 시집 서점 사인회에서 시위대가 모였다. 동성애는 한국 문화를 망친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소리쳤다. 은미는 무너졌다. 은경아, 나 공공연한 게 무서워. 은경은 안아주며 함께라면 이겨라고 했지만 그녀 자신도 지쳤다. 출판사에서 은경에게 압박이 왔다. 은경 씨, 사생활 조심해. 회사 이미지에 은경은 사표를 냈다. 사랑이 죄가 아니에요. 실직의 공포가 둘을 덮쳤다. 서울의 임대료, 생활비. 한국의 경쟁사회에서 둘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과거의 유령이 돌아왔다. 조민준, 이제 사회인 된 그가 SNS에 과거 사진을 올렸다. 대학 때의 웃긴 에피소드, 변태 커플. 그 포스트는 바이럴이 되었다. 은미는 다시 우울증에 빠졌다. 은경아, 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은경은 아니야.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라고 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절정은 은미의 자살 시도였다. 어느 비오는 밤, 은미가 약을 먹으려 했다. 은경이 막 들어와 구했다. 왜 나를 버리지 않아? 은미의 절규에 은경은 너 없인 못 살아. 제발 병원에서. 은경은 홀로 울었다. 내 배신이 원인이야. 다시는. 회복 후 둘은 대화를 나눴다. 은경아, 우리 헤어지는 게 나을까? 은미의 말에 은경은 안 돼, 싸워야 해. 그날 둘은 LGBTQ 단체에 합류했다.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처음 참가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사랑은 사랑을 외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었다. 법적 보호, 인권운동, 가족과의 화해도 시작되었다. 은경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은경아, 미안해. 내 행복이 제일이야.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다. 은미의 어머니도 근미야. 엄마가 잘못했어. 사랑해. 편지가 왔다. 하지만 폭풍은 끝나지 않았다.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은경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나랑. 그의 제안은 은경을 흔들었다. 안정된 삶, 사회적 인정. 은경은 갈등했다. 은미에게 말하지 않고 준호와 만났다. 은미는 불안정해. 준호의 말에 은경은 동요했다. 그 만남이 은미에게 알려졌다. 또다시 배신. 은미가 소리쳤다. 은경아, 너 또. 나 믿지 않아? 은경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 무서웠어. 하지만 너만. 다툼 끝에 은미가 떠나려 했다. 이번엔 진짜 끝이야. 한강 다리에서 비가 쏟아지는 밤, 은경이 은미를 붙잡았다. 제발 가지마. 내 인생의 사랑은 너야. 은미의 눈물이 섞인 비. 은경아. 나도 그래? 하지만 아파. 둘은 포옹하며 무너졌다. 그 다리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였다. 폭풍이 지나간 후 은경과 은미는 재건을 시작했다. 상담소를 다니며 트라우마를 치유했다. 우리 사랑은 인간적인 거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은경의 말에 은미가 고개 끄덕였다. 한국의 봄, 벚꽃이 피는 한강변에서 둘은 다시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은미의 두 번째 시집다리의 속삭임은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번엔 사랑의 고통과 치유를 다뤘다. 이 책은 은경과 나의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피어난 레즈비언 사랑. 인터뷰에서 은미의 용기에 세상이 감동했다. 혐오 세력은 여전했지만 지지자들이 늘었다. 프라이드 행사에서 둘은 스피커가 되었다. 사랑은 국경, 성별을 초월해요. 은경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Q 친화적인 출판사. 은미 씨 시집 편집할게요. 그녀의 미소가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작았지만 따뜻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한식 반찬을 나누며 가족과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었다. 은경의 어머니가 명절에 초대했다. 은미 씨도 와. 식탁에서 어머니가 축배를 외쳤다. 은미의 어머니도 서울로 올라와 둘을 안아주었다. 은미야, 내가 행복하면 돼. 한국의 가족에는 그런 식으로 변했다. 보수 속에 숨겨진 포용. 시간이 흘러 5년 후 둘은 법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아니지만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강 다리에서 일출을 보며 은경아, 대학 때의 그 괴롭힘. 이제 추억이야. 은미의 말에 은경이 웃었다. 내가 내 인생의 사랑이 돼서 다행이야. 결말은 비극이 아닌 인간적인 빛이었다. 사랑은 고통을 넘어 성장을 가져왔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강의 물결처럼. 둘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작은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바람이 불면 꽃이 피듯. 은경과 은미는 손을 잡고 걸었다. 앞으로도 함께. 그 약속은 영원했다.